안녕하세요. 김현지 원장입니다. 어떤 원장님께서 그 일은 일대로 하는데 순수익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괴롭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수익이 낮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인원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시작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를 이제 상가를 계약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방에서 하면 임대료가 안 드니까 리스크가 적잖아요. 근데 집에선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나는 죽어도 내가 사는 공간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가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교습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순수익이 너무 낮다라는 이게 지금 현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임대료랑 그다음에 관리비랑 전기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하고 이제 다 일을 한다면은 다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이분은. 근데 프랜차이즈를 가맹해서 하시는데 프랜차이즈 회사에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쓰고 교재를 다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임대료 내고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즈 비용 매달 내는 비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각종 낼 세금들 내고 하니까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다 뗄 거 떼고 본사에 줄 거 주고 다 했더니 본인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딱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6시에 딱 끝나면 6시에 딱 칼퇴근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전화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를 주문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뭘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1인 원장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6시에 딱 근무 끝나면 연필 딱 내려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이라도 가까우면은 이제 바로 출퇴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면 금방 가서 또 엄마로서의 역할도 좀 해야 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집은 또 멀어. 그러면은 6시 끝나서 하다 보면은 조금 이 근무 시간보다 당연히 퇴근이 조금 더 딜레이 되고, 그러면 또 운전하고 집에 가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또 엄마는 또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얻는 순수익은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고생시켜. 또 나름대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어서 근무는 하는데 순수익이 낮다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남편이 맨날 때려치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그런 부분이 계산이 많이 안 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학원에 혼자서 5, 60명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한 달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세금하고 공과금하고 관리비 이런 거 합친 것, 그다음에 회사에 학생 한 명당 내야 되는 책이랑 교재비랑 시스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걸 어느 정도 알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인원이 그렇게 확 차오르진 않고 근무는 근무대로 다 시간 채워서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2시에 오픈해서 학생 없다고 3시에 닫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2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학원에 이거를 열어놓고 아이들이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은 근무 시간대로 다 학원을 지키고 있고 순수익은 너무 낮고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임대인 좋은 일 시켰고 회사 좋은 일 시키고 나니까 본인한테 남는 비용이 거의 이건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 남편은 애들은 또 엄마 올 때까지 저녁도 못 먹고 방치돼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금융치료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금융치료라도 되면은 또 웃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죠 이게. 그래서 또 애들이 다 큰 상황이면은 또 조금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직도 아이들한테 손길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수익은 뭐 변변치 않고 남편은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내가 교습소 원장이다라고 하는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긴 하셨을 텐데, 그쵸? 하셨을 텐데, 충분히 이거 정도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도 장점이 있죠. 당연히 시스템을 다 갖춰놨으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은 안 들잖아요. 그 대신에 개인 커리로 하게 되면 모든 거를 본인이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많은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거, 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또 어떤 단계별로 아이들을 끌어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 공부방이나 개인 학원은 이제 본인의 그 원장님의 노력이 다 들어가야 돼요. 1부터 100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좀 경험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또 좋은 부분이 이렇게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각 지구에 뭐 지사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하고 이렇게 오픈하기가 좀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은 한 달에 내가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었을 때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억울한 마음만 많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막 거기 그냥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켰고 1년 내내 이거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봤더니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켰고 프랜차이즈 회사만 좋은 일 시켰고 본인은 본인 시간대로 일은 다 했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되고 그리고 순수익은 낮고 남편은 때려치라고 맨날 때려치라고 그러고 미치겠다 정말 너무너무 진짜 허탈하고 창피하다 이제 이런 심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에서는 참 이렇게 어떻게 딱 확실한 솔루션을 뭐 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 모집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 그래도 2배 정도는 그래도 되셔야지 그래도 조금 일한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만약에 이분이 하시는 그 인원수가 일반 공부방이나 학원 이제 공부방 같은 경우였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가 않고 공부방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에 내는 돈은 없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내야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교육비가 이제 본인 스스로 순수익에 넘어가지만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건 너무 싫고 그래서 상가로 나왔는데 이제 그거 대비 교육비 대비 어떤 그런 임대료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본사에 내야 되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계산이 이게 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야 될 거는 계속 내고 순수익은 낮고 그러니까 정말로 속상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좀 학생 수가 많이 늘어야지만 이게 보존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요 부분이 좀 감안을 해서 오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순수익이 너무 낮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리고 누구한테 지지받지도 못하고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만두라 때려쳐라 맨날 이러니까 그것도 진짜 괴로운 일이죠. 막 당신 진짜 열심히 한다. 당신 진짜 애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진짜 모자랄 판인데 일은 일대로 하고 힘든데 맨날 때려치라는 소리 들으면 그죠? 있던 힘도 없어지죠 사실. 그래서 순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실 때 이제 공부방 계획을 하시거나 학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남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혼자서 내가 몇 명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경우는 그러면 그냥 문 닫으세요 이럴 수도 없고요. 그죠? 무작정 버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 각자 상황이 있는데 이분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가 아직 안 되신 건데 뭐 결론이 나겠죠. 계속 이렇게 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떼고 내 개인 커리큘럼으로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라든지 뭐 어떤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오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득하고 순수익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또 신이 나서 또 일을 하시고 그럴 텐데 아무튼 좀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순수익을 올리고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힘내야죠. 그죠? 화이팅 하세요.